정책실장이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께서 또 이 관련된 브리핑에 질문 질답 받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전 관세, 안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행사 중심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맨 뒤에 2대12 김유성 기자님 질의 주십시오. 예. 2대1 김유성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수석님이나 아니면 비서관님이 대답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한국형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또 그 전까지 나왔던 한국형 NPU에 대한 계획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수정이 되는 건지 이거 좀 많이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형 엔비디아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인공지능 반도체 혹은 인공지능 가속기, NPU라고 하는 게 전략기술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전 세계의 거의 독점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어떤 거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든 피지컬 AI를 위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든 로봇 AI 등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연산량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AI 반도체와 그리고 다 학습된 모델을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할 때 쓰는 AI 반도체 기준으로 보자면 학습에 사용하기 위한 AI 반도체에서 엔비디아 GPU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피지컬 AI도 그렇고 현재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를 하거나 스타트업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GPU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와 별개로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 국내의 NPU 혹은 AI 반도체의 내재화 역량을 키우는 건 당연히 중요해서 투 트랙으로 별도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GPU를 확보를 해서 강력한 AI 모델 혹은 뭐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로봇 AI들을 만들고 산업 AI들을 만들었을 때 여러 공장이라든가 산업 현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동차에 녹아 들어갈 때 여기에서 서비스나 AI를 다 학습시킨 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NPU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요. GPU는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전력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NPU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렇게 저희가 K 엔비디아 형태로 지칭되는 이런 기업들을 당연히 양성을 해 나갈 거고요.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또 별도로 비서관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개해드릴 날이 머지 않았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저기 아까 못 드린 네이비색 점퍼 입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의 최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예, 26만 장 공급이 어느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만 장이 저희가 공급을 받았을 때 그걸로 이제 구축되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로 따지면 어느 정도 그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26만 장이라고 하는 수치가 내년부터 기준으로 해서 누적되어 가는 수치일 겁니다. 그리고 최대 2030년까지를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기업마다 좀 다르고요. 26만 장은 공공 분야에서 확보하는 5만 장이라고 되어 있는 계획,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하기 오늘 회담에 참여한 기업들 각각이 구매를 하기로 한 양을 합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기업 내에서 쓰는 GPU들도 있을 거고요. 공공 영역은 저희가 얼마 전에 진행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여기에 넣어서 국내의 정부 주도의 R&D라든가 대학 스타트업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혹은 국가대표 AI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도 좀 더 공공 용도로 쓰이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을 고려해 보면은 GPU as a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GPU 서비스를 한다면 또 마찬가지 외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나 학교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각 기업의 전략에 맞추어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의 메인 테마는 사실 GPU 26만 장보다
피지컬 AI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조금 더 방점이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AI 풀스택도 가지고 있지만 피지컬 AI 풀스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기술 전체를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데도 또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 있으실까요? 네, MBC 김재경 기자님 질의 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십니다. MBC 김재경 기자인데요. 근데 그 피지컬 AI 관련해서 이제 로봇이다 뭐 자동차든지 그런 제조업하고 기반이 이제 같이 되는 AI 건 잘 이해가 됐는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26만 장 GPU를 확보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미국이나 중국이 최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우리가 제조업 AI를 향해서 지금 따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좀 GPU 26만 장 확보가 어떤 수준 세계 몇 위 확보량인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지 않아도 비공개 미팅에서 젠슨항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 2천만 장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 가장 많죠. 중국이 있고 그리고 나서 26만 장이 원래 들어와 있는 게 한 4만 장 정도 됩니다. 그럼 30만 장 정도 되겠죠. 다 합하면은 아마 호퍼 기준일 거예요. 호퍼 이상 기준, 호퍼 블랙엘 그 다음 버전. 전 세계 3등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거의 비슷하죠. 미국, 중국 저만큼 앞서 있고 그 다음에 3등 싸움을 막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면은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강이 맞고 3위권이 되고 그럼 우리는 그 GPU를 확보한 걸로 어떤 AI 모델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 혹은 새롭게 다가올 어떤 로봇 사회 혹은 모빌리티 같은 것들 요즘은 모빌리티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라고 해서 SDV라고 하죠. 자율주행 있고 요즘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장이건 건설이건 조선이건 운항이건 이런 쪽에서의 핵심 원천 기술이 될 AI 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의 26만 장이라고 하는 추가 26만 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드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